여러분, 코인 세금 걱정되시나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또 미뤄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반대로 이번엔 진짜인가 싶기도 하죠. 오늘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유예가 정말 가능한지, 지금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두 번째, 설령 과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4차 유예 되는 건가요? 먼저 역사를 짧게 정리할게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에 처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투자자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로 2023년으로 미뤄졌고 또 2025년으로 미뤄졌고 또다시 2027년으로 미뤄진 겁니다. 무려 3차례 유예이죠. 그리고 지금 2026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또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미뤄지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는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 5월 재정경제부 소득세 과장이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것입니다. 재경부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과세 추진 의지를 공식 표명한 건 사실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유예 내용을 담지 않겠다고도 밝혔어요. 7월 세법 개정안은 매년 정부가 세금 관련 방향을 정리해서 국회에 내는 문서인데 여기서 유예 언급이 없다는 건 사실상 4차 유예 없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논리도 있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점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다 과세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야당은 과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금투세가 폐지된 것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주식은 세금 없애줬으면서 코인은 왜 걷냐는 논리이죠.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 전면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구도는 이렇습니다. 재경부는 예정대로 2027년 1월 시행. 야당은 폐지하자, 금투세와 형평성 맞춰야. 여당은 과세 시행 기조 유지, 담론이 여지는 있다. 이 세 힘이 부딪히는 최종 결전의 장이 바로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와 이후 국회 심의 과정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에어드랍, 하드포크, 스테이킹, 대여 수익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여전히 없고 납세자 신고 시스템도 미구축 상태라며 이 상태로는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 연구원의 말이 인상적이에요. 제4차 과세 유예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경고를 할 정도면 실제로 4차 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반면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번엔 진짜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고점 대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투자자 반발 여론이 상대적으로 잠잠하고 국제 압박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더 이상 유예하면 정책 신뢰 자체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7월이 진짜 분수령입니다. 세법 개정안에서 유예가 빠지면 2027년 과세는 거의 확실해집니다. 반대로 예외 규정이 생기거나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흐름을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2부 부자들만 세금 피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설령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과연 공평하게 거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상으로는 공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현행 법안의 과세 구조는 간단합니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이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2%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과세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해요. 첫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과세 당국이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즉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거래소가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원화로 거래하는 분들은 사실상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하는 거예요. 해외 거래소는 어떨까요? CARF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제 자동정보 교환 체계인데 2026년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48개국이 참여해서 서로 납세자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미국이 CARF에 참여하는 시점이 2029년입니다. 과세가 시작되는 2027년보다 무려 2년이 늦어요. 그 말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국세청이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거래소를 쓰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사실상 감시 밖에 있게 되는 거죠. 디파이는 더 심각합니다. 디파이는 중앙거래소 자체가 없어요.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출할 사업자도 수집할 정보도 없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디파이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 자체가 없어요. 신고를 안 해도 잡을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이죠.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정보 자동 제출이라 과세 불가피. 해외 거래소, 특히 미국 이용자는 2027년에서 2028년은 정보 공백. 디파이 이용자의 경우는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 누가 국내 거래소만 쓰나요? 대부분의 소액 일반 투자자들이죠. 누가 해외 거래소와 디파이를 활용하나요? 거래 규모가 크고 정보가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제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현행 법안은 손실 2월 공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코인으로 500만 원을 잃었어도 내년에 번 이익에서 그 손실을 빼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됐다면 손실을 최대 5년까지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인은 그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올해 잃었든 안 잃었든 내년에 벌면 그냥 22%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인데 주식의 경우 금투세 기준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코인은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이 역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결국 누가 가장 손해인가요? 자산이 크고 법 지식이 있고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에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는 선택지가 없어요. 신고 안 하면 바로 잡힙니다. 제도의 허점이 결과적으로 소액 투자자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2027년 1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 세법 개정안에 유예 내용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야당이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7월이 핵심 분수령이에요. 둘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현재 설계상으로는 국내 소액 투자자에게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해외 거래소와 디파이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손실 2월 공제도 없고 기본 공제도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12월 31일이 의제 취득가액 기준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취득 단가 기록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7월 세법 개정안 발표를 꼭 챙겨보세요.
그게 이 이슈의 진짜 향방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과세가 금융투자 과세와 같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기본공제 20배 확대, 손실 2월 공제, 그리고 손익통산이 되어서 코인에서 손해보고 주식에서 이익이 났을 때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다만 파이코인이 크게 올라서 과세 기준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7.5% 내보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